사람이 반복하는 역사의 반복성 정동이 2편. 넷째, 근본 위제. 1929년 세계 공황 당시의 근본 위제는 지금 없습니다. 미국의 근본 위제 폐지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국내 금 태환을 중지하며 근본 위제를 사실상 폐지했고,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 교환을 완전히 정지 닉슨 쇼크하며 국제적인 근본 위제 체제인 브레튼 우즈 체제를 종식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미국 달러는 금의 담보 없이 국가의 신용에 기반한 기축통화로 자리 잡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로 인한 후유증을 2008년에 글로벌 측면에서 같이 알았다는 점입니다. 2025년 5월 무디스 MODYS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 정부 부채 및 이자 비용 급증이 주원인이며 S&P/AA와 피치/AA에 이어 3대 신용평가사 모두에서 AAA 등급을 잃게 되었습니다. 2026년 미국 정부는 2025년 무디스가 지적한 만성적인 재정 적자, 정부 부채 및 이자 비용 급증이 더 악화된 가운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며 4%대를 돌파했고,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거래, 절벽 등 채권 시장 패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후로는 1929년 근본 위제 이슈가 금의 담보 없이 국가의 신용에 기반하여 50여 년 이상 버텨왔는데, 미국 채권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은 이 패러다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29년 세계 경제 공황 100주년을 불과 몇 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의 리스크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교롭게도 1929년 세계 경제 공황 100주년을 불과 3년 앞두고 그때 나타났던 경제 공황 4가지 요인이 일부는 오히려 그 당시보다 더 위험 수준에 와 있고, 평균적으로 봐도 공황 진입 가능성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한 51% 이상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유동성, 투명성,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우려가 2조 달러 약 3천조 원 규모의 사모신용대출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흔들었는데, 이는 하나의 징조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일부 사모신용대출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자산의 5%, 11%가량 규모로 환매를 요청했으며, 운용사들은 급격하게 늘어난 요청에 대응하느라 환매를 절반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펀드 자산을 매각해 투자금을 돌려줬습니다. 미국 국채시장 거래 절벽 유동성 가뭄이 지속되면 글로벌 안전자산의 신뢰, 균열, 금리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 발작, 달러 패권 약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우려가 겹쳐 외국인 매도세와 거래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즉, 거래 절벽 지속은 미 국채의 킹달러 위상을 흔들고 글로벌 금융 유동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둘러싼 최근의 양상은 단순한 금리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과 통화 질서 전반을 시험하는 구조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고, 대안과 신질서에 대한 답이 현재 마땅하지 않은 불안정성은 글로벌 경제 및 자금 흐름 불안정성으로 연결되고, 이는 실물 경제의 연쇄적인 침체로 연결되고, 이미 그 가능성은 1929년 상황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전포고 없는 총성은 이미 경제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시작된 흐름은 이미 스스로의 관성을 가진 상태라서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History never repeats itself. Man always does.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 속 경기 침체를 통해. PS. 최근 달러 패권에 대한 신뢰 약화 속에 국제 금값의 이전과 다른 패턴은 금의 담보 없이 국가의 신용에 기반한 기축통화에 대한 믿음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을 통하여 글로벌 경제 공황이 현실화될 경우 일종의 사치제 성격인 금에 대한 수요도 당장 먹고 사는 게 급선무인 상황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시장 내면에서 읽혀지고 있는 대목이겠습니다.